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농촌 특별전형 정시 분석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 몇 번을 지금 뭐 껐다 켰다 그래요. 지금 솔직히 밤이다 보니까 좀 멍해요. 그래서 오늘 뭐 계속 이거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좀 자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영상을 좀 정리해서 찍으려다 보니까 제가 좀 계속 시행착오를 영상을 만드네요. 자, 제가 좀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뭐 분석은 좀 한 며칠 걸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 점수를 좀 분석해서 다음 주에 수능 있을 텐데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내년 내후년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좀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 고1, 고2 친구들도 요 정도의 점수다라고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봐주시면서 또한 전략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편하게 찍으려고요. 자료는 어디가셈에서 뽑았습니다. 어디가셈이 재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남기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이제 재학생들 자료만 있고 전체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게 재학생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100% 자료가 아니다. 뭐 한 50%, 60%, 70%그 정도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흐름 파악에는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흐름 파악에는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주요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2019 대입 공정성과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주요 대학들 정시 40%씩 뽑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농어촌 특별전형만 놓고 보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정원의 4%가 농어촌 특별전형이거든요. 4% 이내를 뽑아야 되는데 대학들한테 야 너희들 10%는 고른교회 전형으로 선발해 라고 하거든요. 수시 10%는 고른교회 전형으로 선발해 라고 해서 그 10% 이내에 고른교회 전형 안에 차상위, 한부모, 뭐 다문화 이런 많은 조건을 가진 친구들이 한 바구니로 선발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가장 큰 파이인 농어촌이 들어갑니다. 농어촌이 한 뭐 수능 성적 그 채점 결과 발표되면 한 13에서 14%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른교의 그 바구니 안에 농어촌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거 수시 얘기입니다. 농어촌이 따로 있다가 그 고른기의 바구니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따로 뽑는 농어촌 정원의 4%는 정시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른기회 수시라는 전형에서는 농어촌이 지원 자격, 하나의 자격을 갖고 그 바구니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농어촌만 따로 경쟁하는 건 정시로 넘어갑니다. 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 많이 있습니다. 뭐가요? 농어촌만 뽑는 전형.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이 수시에는 갈 데가 없냐? 아니요. 한 바구니 안에서 경쟁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또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은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수시만 집중하면 안 된다. 정시에도 있기 때문에 정시도 생각해야 된다. 전략의 큰 흐름 안에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교과 전형 수능 최저도 잘 맞춰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 친구들은 수시 고른기의 바구니 안에 농어촌, 그리고 수시 일반 교과 수능 최저 있는 전형, 그리고 정시 농어촌, 이 3가 빅3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형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수능을 본 친구들 또는 수능을 볼 친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에 어느 정도의 위치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좀 파악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정시를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돼요. 정시 꼭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2026학년도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그 상황에서의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뭐 건대, 수시 종합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죠.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다 수시 종합과 정시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시 종합은 찐 농어촌이 아니라 농어촌 자격을 포함한 전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원이 또 많아요.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뭐 1, 2% 뽑는 거 아니야. No. 많이 뽑아요. 그리고 정시에 뽑는 건 정원의 4% 이내 농어촌 특별 전형만 뭐 차상위 한부 뭐 이런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어촌만 뽑는 전형이 또 정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수시에 그 바구니 안에 농어촌 몇 프로 뽑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평가해 보시고 뭐 어느 정도의 위치다라고 하면 아마 평가해서 붙여주실 텐데 농어촌 친구들 많이 붙습니다. 그 전형도. 그래서 사실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정시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농어촌의 파이가 더 커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최근 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대학을 최근에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시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벌써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시라. 앞에 한 얘기 또 했죠? 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 2027학년도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시에서 많은 비중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수시대 정시 비율이 4대 1이잖아요.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농어촌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얘기한 바구니 안에 농어촌 뽑는 그 전형까지 포함한 농어촌 자격 포함까지 들어간 건데 찐 농어촌만 뽑는 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란 자체가 최상위권 대학들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22개 대학들을. 그래서 그 대학들의 농어촌 이게 많아요. 그래서 1817명, 1896명이라는 그 인원 자체는 최상위권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TO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적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주요 상위권 대학들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시의 인원이 굉장히 많다. 수시와 정시 놓고 보는데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에 굉장히 많다. 이 1817명은 많은 수가 주요 상위권 대학 TO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 이렇게 놓고 봤는데 지금 2027학년도에 농어촌 특별전형 뽑는다고 하는 대학들이 보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대학들이죠. 많이 들어본 대학들이죠. 그래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2026학년도는 뭐 제가 전에 영상을 몇 번 찍어서 올려 보냈는데 지금 뭐 다 지금 고3 친구들이나 뭐 N수생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어느 대학이 몇 명 뽑고 어느 대학이 몇 명 뽑고 고2가 잘 안 나와서 고2 건 알려드리는데 거의 고1 고2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늘어난다 그러면 뭐 몇몇 대학들이 늘어나는데 전 영상 제가 또 뭐 수시 경쟁률 분석하면서 정시 얘기 살짝 했거든요. 거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튼 큰 차이 없이 요 정도 인원을 2026학년도, 2017학년도에 뽑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참 길었어요.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년도 정시농어촌 특별전형 수능 성적 분석이고요. 제가 솔직히 서울대연대 고대는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좀 더 넓혔습니다. 이제는 뭐 서울대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대학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오해에 사할 만한 뭐 영상 찍는 선생님 뭐 대학 서열화 뭐 순위 뭐 이런 거 매기신 거 아닌데 그냥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뽑았다라는 점이고요. 요 뒤에 대학에 또 물론 뭐 되게 유명한 명문대인 숭실대학도 있긴 한데 요 뒤에까지 좀 다 다루다 보면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업무가 또 있거든요. 학교에서 영상을 찍고 이 대입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 주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따로 맡는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 그리고 뭐 또 학급 맡고 있어서 학급 맡는 거 이런 걸 좀 업무를 못 해요.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최대한 유의미한 대학들 뽑아봤고요. 사실 이 뒤에 농어촌 특별전을 뽑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있더라도 데이터가 좀 약간 흔히 말하는 막 들쑥날쑥한 데이터들이 가끔 있어서 뭐 평균 내기가 너무 애매한 좀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대학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많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대학 위주로 좀 뽑아봤다 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서론이 계속 기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자 표준 점수 기준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의 표준 점수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28점부터 123점 국어 표점, 수학 127점에서 120점, 영어 2.2, 2.89,
탐구1 63, 60, 탐구2 63, 60 해서 표준 점수의 합이, 표점 합이, 국수탄 표점의 합이 383점, 375점, 367점, 그리고 364점이고요. 그리고 조사한 인원수는 59명, 56명, 101명, 85명 데이터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인원수가 뭐 한두 명 갖고 뽑은 게 아니라 사실 뭐 좀 제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뽑는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좀 약간 수정 테이프로 살짝 지우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벌쳐 뭐 약간 너무 점수가 낮아가지고 이게 전체 평균을 좀, 또는 너무 높아가지고 전체 평균을 애매하게 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런 거 감안하고 50개, 60개, 100개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그 평균이 좀 상쇄가 되겠죠. 그 점수의 좀 이상치 값이. 하여튼 383점에서 364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정도 점수면 이 계단을 한 칸 내지 한 칸 반 정도씩 위로 올린 것 같다는 느낌? 제가 일반 전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전형 점수를 대강 뭐 제가 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예, 제 농어촌 특별전형 점수가 최소한 한 칸은 위인 것 같다는, 네, 좀 한 칸의 혜택은 본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표점을 받고요. 자, 그래서 표준 점수 합을 좀 많이 넓혀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대학별로 다 나눠봤어요. 아까는 이제 세 개, 네 개씩 묶었잖아요. 그래서 쭉 391점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성균관대가 빠졌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작년도에 정신농어촌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정 테이프로 지웠고요. 10명 이상의 대학들만 쭉 했는데,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이 그 전에 저희가 막 3년 전, 4년 전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는 데이터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데이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흔히 말하는 대박, 헐, 걔가 붙었어?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데이터들도 너무 많고 학생들이나 N수생들도 많이 알아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적합하지 못하지만 서열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대학의 서열화대로 농어촌 특별전형도 표준 점수의 합의 서열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네, 영어 등급 비율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최고 표준 점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이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인 서울대, 연대, 고대 점수와 또 연관되어지는데, 전년도와 올해 점수를 좀 비교해 보는데 2025학년도 점수가 표점 최고점이 국어 수학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아까 보여드린 그 점수의 그 표준 점수 합이 만만한 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더 뭐 좀 점수가 좀 상향 평준화 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어 등급 아까 평균 뭐 보여드렸는데, 영어 등급 2.2, 2.5, 2.5, 2.89잖아요. 영어 1등급, 2등급 비율이 보시면 22%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 안에 보통 이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뭐 약간 농어촌이라서 막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고 1, 2, 3등급 안에는 들어야 평균 이내에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는 최상위권 대학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100분위 평균이고요. 네, 100분위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계단 정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가 92, 92, 89, 89, 91인데 요 정도 점수면 뭐 사실 뭐 서성한이라고 하는 그 백분위 평균 8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80%대 후반이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일반 전형 점수, 농어촌 점수 다 공개하는데 80%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면 보통 일반 전형으로 경희대 정도 이제 뭐 쓰는 평균 정도, 뭐 만만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라서 제가 뭐 대충 예상하기에는 한 계단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한 계단에서 한 계단 반 정도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가려면 뭐 국어 평균은 92 정도, 수학 92, 영어 2.2등급, 탐구 89, 국수 뭐 그래서 국수단 평균이 한 80, 90일 정도, 59명의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반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조금 넘어가면 건동홍 정도 쓸 수 있는데 사실 80%가 수능으로는 3등급이죠. 그래서 뭐 등급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수능 평균 한 3등급 정도가 건동홍을 지원한다. 이 평균은 전체 인원수 85명의 데이터로 뽑은 내용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서연고, 서성한, 중경의 시기까지 살짝 더 올려서 한번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볼게요. 먼저 선택 과목 수. 국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보다 언어와 매체를 이제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전형도 그래요. 언어와 매체를 본 친구들이 좀 상위권으로 표준 점수를 받거든요. 표준 점수 좀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도 언어와 매체가 좀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지만 좀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수학으로 넘어가면 수학도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인데 인문은 확률과 통계가 많기는 하지만 미적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자연은 뭐 압도적으로 미적분 농어촌 특별전형 자연계 지원한 친구들 주요 대학들 주요 상위권 대학들 지원한 친구들은 미적분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을 쫙 한번 이화여대까지 쭉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일단 이거 순서가 인문자연이었는데 자연인문이 되어버렸네요. 일단 자연계 친구들은 물화생지가 워낙 많죠. 물화생지가 많은데 보니까 경제, 사문, 생륜을 본 친구들도 있네요. 자, 인문은 물화생지를 본 친구가 있네요. 그 흔히 말하는 문과침공이죠. 문과침공이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전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해 보면 문과 침공이 전전년도는 좀 많았는 2024학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2025학년도는 사탐으로 좀 지킨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탐을 보고 미적을 봐서 문과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추세가 전년도에 이제 의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의대 를 지원하려고 하는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과 침공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 자연계층들이 득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았나. 그래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2025학년도에 이좀 과탐을 보고 인문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좀 비율이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어지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과목은 역시 뭐 문과 친구들은 뭐 사회문화, 자, 생활과 윤리, 뭐 정치와 법인데 비율로 놓고만 본다면 전체 사탐 과목에서 비율은 제일 많은 게 사회문화네요. 17%, 그리고 뭐 생원 16%, 물리원 12%,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수능 비율보다 물리 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다른 거 뭐 지원이나 이런 비율은 좀 숫자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뭐가 차이가 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물리네요. 농어촌 특별전형 주요대학 지원하는 친구들은 물리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다른 과목도 좀 많았는데 물리가 실제 수능 비율에 비해서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리가 어려운데 그쵸? 그래도 준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표준 점수 한번 평균을 보면 인문계는 보시다시피 국어 점수가 자연계보다 높고요. 자연계는 수학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평균을 매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0분위만 놓고 보면 뭐 이화여대까지 중경외시 2까지 놓고 본 이 점수가 국어는 92%, 수학 82%, 인문계 영어 2.45등급, 탐구 1, 탐구 2 합해서 262%, 그리고 자연계는 261%.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이게 87% 정도 되죠. 네, 그래서 87% 정도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시에 지원하는 친구의 한 평균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최상위권 대학을 한번 심층 분석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영어 등급 비율, 최고 표점도 한번 다시 소환. 네, 그래서 2024년도와 2025년도를 한번 놓고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어 표점이 전전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150점이었고 수학이 148점이어서 그만큼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죠. 영어도 4.7%에서 2024학년도 수능 굉장히 뭐 나름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돼. 2025년도보다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보이죠. 이것 때문에 서울대학교 영어 평균도 좀 떨어졌죠. 1등급 비율이 워낙 좀, 어? 잠깐만요. 말이 그럼, 이게 좀 달라졌네요. 그쵸? 원래 영어가 좀 어려웠으니까 1등급 평균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평균이, 떨어졌네요. 그쵸? 영어 등급 맞기 어렸으니까 영어 평균이 올라가야 되는데, 농어촌은 좀 그거 영향을 좀 많이 안 받나? 짝 살짝 좀 뭐 등급이 좀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국어, 수학, 뭐 탐구 1, 탐구 2 평균 뭐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주요 대학을 쓰는 친구들의 점수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지는 않았다. 네, 합격 커트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라는 점을 2024년도, 2025년도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인데요. 이제 표준 편차는 점수가 이제 분포하는 걸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높으면 위의 점수하고 아래 점수의 차이가 좀 커진다는 건데 뭐가 좀 커졌나요? 보니까 제가 볼 땐 수학이 좀 표준 편차가 커진 게 아니라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요 대학 기준으로 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적만 놓고 보면 또 평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0.2등급 정도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무튼 수학 평균은 표준 편차가 한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점수가 좀 모인 것 같고요. 표준 편차가요. 그리고 국어는 큰 차이가 없고 보면 탐구 평균이 표준 편차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전년도에 작년에 그 과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의대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탐 점수 때문에 좀 과탐 등급대 친구들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대 가는 친구들 때문에 상위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위권이 좀 모여있다가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평균은 다시 탐구의 표준 편차 평균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의 합을 좀 놓고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큰 차이가 사실 없고요. 고려대학만 한 평균 한 4점 정도 떨어진 거 보이고요. 고려대학교는 표준 편차가 뭐 사실 연세대는 14점이었는데 9점. 그러면 좀 점수가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는 13이었는데 19인데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몇 명의 그 합격자 학생들이 조금 점수대가 조금 그 평균에 조금 떨어지는 점수대 위로 올라가는 점수와 아래로 좀 약간 내려가는 점수대가 좀 있어가지고 표준 편차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좀 지원할 때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문 닫고 들어가는 그 점수대가 조금 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표준 편차가 좀 큰 대학들은 좀 지원 전략을 좀 잘 세우면 조금 전략적으로 좀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좀 이 자료가 좀 편하죠. 등급 자료. 저도 사실 등급이 좀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평균이 1.84, 2.03, 2.01, 2.17 2등급이었는데 1.80, 1.85, 2.2, 2.08, 2.02로 수학 등급 평균이 좀 올랐다. 0.2등급 정도 올랐다. 평균. 그리고 영어도 0.2등급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의대 이슈 때문에 그럴까요? 하여튼 최상위권의 친구들이 의대 정시로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어는 등급 평균이 조금 좀 떨어졌네요. 이게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게 한두 명 갖고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 등급대가 뭐
현격히 떨어졌다는 느낌 들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점수대가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카이는 서울대 연대고대는 언매를 정말 많이 보내요. 59명, 11명, 2025년도에는 49명, 10명. 그리고 기하 미적 확통도 미적이 많았고요. 확통. 그리고 2025학년도 미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선택 과목도 전략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마지막이고요. 제가 좀 자료를 밤이다 보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두서 없이 너무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농어촌 특별전형 분명히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전형이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다. 준비를 잘하자라는 내용. 맨 앞에 얘기했던 수시도 농어촌이 있지만 정시에도 농어촌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자료는 따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보시는 그 전화번호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본 이후에 수능 점수 관련해서 정시 상담하시고 싶으신 친구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그러면 모든 수험생,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